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혼다의 파일럿 풀체인지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한국에 처음 소개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좀 널리 알려지진 않았어요. 준대형급 SUV로서 패밀리카로 쓰기에 너무나 적합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좀 널리 알려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 차의 가치를 좀 느껴보고 직접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담게 되었습니다. 일단 앞선 리뷰를 통해서 외관 디자인과 실내 공간 그리고 옵션 사양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 차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파일럿을 타고 약 350km 정도 주행을 해봤습니다. 시내 주행도 하고 장거리도 다녀오고 좀 열심히 달려보기도 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이 차를 타고 돌아다녀 보니까 느껴지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혼다 파일럿은 8인승 준대형급 SUV예요. 온 가족이 함께 타고 떠날 수 있는 커다란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 볼 때에도 정말 엄청난 덩치 덕분에 뭔가 좀 심리적으로 든든함이 느껴지고 괜히 더 좀 뿌듯함이 느껴지는 그런 나만의 차가 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장이 5m가 넘어가는 거대한 사이즈를 갖고 있다 보니까 주차를 한다거나 좁은 골목길을 다닌다거나 할 때에는 불편이 분명히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감수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겠고요. 대신에 성인 8명도 탑승할 수 있을 만한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건 정말 만족할 만한 점이죠. 물론 장거리 이동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차를 직접 느껴보니까 성인 한 4명 정도에 아이들 4명 정도 이렇게 해서 두 가족이 이 차에 함께 타고서 이동을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열에 두 아빠가 타던가 혹은 부부가 타시고 또 2열에 또 다른 부부나 또 엄마 두 분이 타시고 아이들도 중간중간에 끼어서 4명이 탑승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여유롭고 풍요롭게 여행을 떠난다거나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 등을 즐기기에도 충분한 구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직접 주행을 해보니까 이 차 혼다 파일럿은 3.5L V6 자연흡기 엔진을 탑재하고 있거든요. 혼다의 6기통 자연흡기 엔진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기도 했고 만족도가 꽤나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간단히 들려드리면 RPM을 좀 높여볼까요? 네, 스포츠 모드에서 RPM을 좀 높여서 달려보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엔진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가는 매끄럽고 부드러운 자연흡기 엔진이 이 차에 담겨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 원할 땐 시원하게 가속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매력이거든요. 최고 출력은 289마력, 최대 토크는 36.2kg 포스미터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낮은 RPM에서 다니실 때에 2000rpm 미만으로 다니실 때에는 차가 좀 잘 나가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연흡기 엔진의 특성상 저속에서는 그렇게 출력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RPM을 3000 이상 올려주면서 달려나가야 제대로 된 이 차의 출력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2000rpm 이하의 영역에서는 오히려 답답함이 느껴질 수는 있겠다. 하지만 엔진 특성상 시원하게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가속 페달에 힘을 좀 주고서 밟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진의 반응성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가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는 운전하는 즐거움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다만 디젤 차에 익숙하시거나 터보 엔진 차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낮은 RPM으로만 다니실 때에 이거 잘 안 나가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다는 거, 그거는 시승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속 페달에 힘을 주고서 쭉 밟아 보시면 이 맛에 6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달린 차 타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변속기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화물차가 아닌 승용차 영역에서 10단 변속기를 쓰는 건 굉장히 보기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혼다의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 10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서 다단화를 이뤄놨기 때문에 엔진의 정숙성이라던가 또 동력 효율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오고요. 10단 기어에 물려놓고 달릴 때에 2000rpm 기준으로 속도가 140km가 넘어가는 수준의 진짜 빠른 속도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rpm으로 부드럽게 크루징을 하고 있더라도 140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높은 RPM을 쓸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이 다단화된 10단 변속기를 탑재하고 있고 또 풍요로운 V6 엔진에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RPM을 높게 쓸 일이 많지는 않지만
운전을 즐기는 분이라면 이 소리 한 번쯤은 듣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속 충격은 약간씩 존재하는 편인데요, 그게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 또 일상주행에서 부드럽게 달릴 때에는 거의 느끼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하체의 구조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혼다 파일럿 전륜에는 맥퍼슨 스트럿 서스펜션을 쓰고 있고 후륜에는 멀티링크를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차체의 주행 감각은 승차감 자체는 아주 부드러운 쪽에 좀 치우쳐져 있어요. 굉장히 컴포트한 세팅인데 때문에 이렇게 도로 위를 달리고 있을 때 웬만한 충격들은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고속 주행을 할 때에는 약간 불안해지는 감이 140을 넘어가면서부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는 막 140 이상으로 고속 주행을 하면서 빠르게 달리는 차는 아니고요. 그렇게 타실 거라면 혼다 파일럿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요. 한 120 이내에서 부드럽게 주행을 하시면서 타기에는 너무나 좋은 패밀리카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댐핑 스트로크가 전반적으로 긴 편인데 여기에 댐퍼 자체도 부드럽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주행을 하면서는 말랑말랑한 승차감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다만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오, 이거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거. 그래서 직접 한번 시승을 통해서 느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우 롤도 어느 정도 있고요, 바운싱도 약간 존재하고 있어요. 때문에 좀 단단한 세팅의 차를 타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부드러운 느낌이 이상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거. 그래서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140 이상으로 달리지만 않는다면 주행을 하면서 안정감 자체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부드러운 세팅이 또 오프로드에 들어가니까 진짜 매력적인 세팅으로 바뀌거든요. 지금 주행 모드를 터레인 모드를 바꾸면 트레일, 샌드, 토우, 스노우 이렇게 4가지 모드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주행 모드를 선택하고 오프로드에 들어가서 달릴 때에는 진짜 정통 오프로더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단단한 서스펜션의 세팅이 이 오프로드를 달릴 때에는 오히려 안 좋은 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혼다 파일럿은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한 세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내 정숙성은 무난한 편입니다. 뭐 아주 조용한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물론 이 윈드실드와 1열에는 이중 접합 차음 유리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정숙해요, 굉장히 조용해요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주행 소음은 어느 정도 잘 걸러주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비 이야기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지금 이 차를 350km 정도 타고 있는 동안 기록한 전체 평균 연비는 리터당 8.9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인 연비보다는 분명히 높은 수준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높은 숫자냐 라고 봤을 때에는 사실 연비가 그렇게 좋은 편에 속하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차도 진짜 크고 공기 저항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좀 각진 디자인을 갖고 있고 여기에 무게도 많이 나가고요. 엔진도 3500cc급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다 보니까 좀 시원시원하게 밟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비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동안 이렇게 정속주행을 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평균 연비는 리터당 10.2km를 보여주네요. 정말 맘먹고 딱 100km의 크루즈 컨트롤을 걸어놓고서 주행을 할 때에는 한 12, 13까지도 기록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그렇게 운전을 하기에는 좀 답답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시내를 들어갔을 때에는 한 7km대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도심 출퇴근용으로 쓰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진 않을 것 같아요. 레저 생활을 즐기거나 가족들과 함께 멀리 떠나는 용도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네, 혼다 파일럿 시승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분들께 어울릴 것 같아요. 가족이 많이 있으신 분들, 아이가 여럿이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8인승까지 8명을 온전히 다 태워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 장거리 여행을 자주 떠나거나 캠핑, 차박, 또 낚시, 스키, 보드 이런 여러가지 활동 등을 즐기시는 분들, 여기에 좀 더 남성미 넘치고 마초적인 감성의 각진 디자인의 차를 좋아하시면서 또 안전까지 챙기시고 싶은 분들, 왜냐면 이 혼다 파일럿이 미국의 IIHS라고 하는 충돌 안전시험 기관에서 테스트한 기준으로 최고 등급을 받은 차거든요.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라고 하는 최고 등급을 부여받았는데
그만큼 이 충돌 시의 안전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서 좀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고 풍요로운 미국 감성 넘치는 좀 여유롭게 다니는 운전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께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고속주행을 막 140 이상으로 빠르게 달리면서 칼치기도 하고 핸들링 성능을 즐기면서 와인딩도 즐기고 혼자 또는 둘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도심 주행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는 글쎄요, 혼다 파일럿이 매력적이지 않은 차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릴 만한 분들과 추천드리지 않는 분들 두 가지에 나눠서 내가 과연 어떤 쪽에 속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직접 시승도 해보시고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혼다가 지금 굉장히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영상을 찍고 있는 8월 기준으로는 파일럿 구매 시에 200만원의 유류비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평생 엔진오일 무료 쿠폰도 제공을 해주고, 이뿐만 아니라 재구매 혜택이라던가 친구 추천 이벤트,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구입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런 좋은 혜택들도 같이 챙겨가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혼다 파일럿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오토플레이였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정보도 함께 받아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